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구려의 발전과 위기에 이어 고구려의 전성기와 고구려의 멸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구려의 17대 임금 소수림왕 때입니다. 소수림왕은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고 위기에 빠져있던 고구려를 조금씩 튼튼하고 강한 국가로 성장시켜 갔어요. 그러던 중 소수림왕이 죽고 동생 이련이 고구려 18대 왕 고국양왕이에요. 고국양왕은 4만의 군사를 일으켜 요동 지역과 현도 지역을 습격해 1만 명의 포로를 잡았어요. 어느새 고구려는 중국 연나라와 맞붙을 정도로 강해졌어요. 그런데 고국양왕이 죽고 태자 담덕이 왕위에 올랐어요. 이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개토 대왕이에요. 고국양왕 때 백제가 공격을 해왔고 백제를 치기 위해 4만의 군사를 동원했는데요. 이때 백제는 죽을 힘을 다해 막았지만 결국 백제의 아신왕은 광개토 대왕에게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백제는 도저히 참고만 있을 수 없었고 외와 친했었기에 함께 고구려를 공격을 하려 했어요. 광개토 대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쯤에 외가 신라를 괴롭히고 있어 신라의 군사 5만 명을 보내기로 했는데 신하들이 백제를 치러 갈 때보다 많다고 말렸지만 광개토 대왕은 계획이 있었기에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외를 없애고 나서 북쪽에 있는 나라 후연을 공격했고 후연이 북연과 남연으로 나뉘었어요. 여기 고구려 왕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영토에 엄청 크죠.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다 고구려의 땅이에요. 북연의 왕은 고구려 사람이라 항복을 하고 광개토 대왕은 그 기세를 몰아 위쪽으로 올라가서 남연 또 동부역까지 정벌했어요. 그런데 광개토 대왕이 그쯤에 아쉽게도 죽게 되었어요. 세상에 다시는 없을 이 위대한 업적을 기리며 장수왕은 광개토 대왕 능비를 세웠어요. 장수왕은 광개토 대왕처럼 영토를 많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왜 장수왕이냐면요. 오래 살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장수왕의 아들이 장수왕보다 빨리 죽어서 장수왕의 손자 나훈이 왕이 되었어요. 여기 장수왕 때 이 교류를 한 데를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이 부규라는 데는 왜 X가 쳐 있냐면요. 유연이랑 남송은 되게 서들어가지도 않고 좀 친했는데 부귀는 백제와 신라랑 좀 교류, 외랑도 교류를 해가지고 고구려가 교류하는 걸 다 차단해버리고 부귀랑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너무 아예 공격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 손자 나훈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문자왕이에요. 이 왕은 영토를 지키려고 하고 나라의 외교를 많이 했지만 영토를 얻지는 못했어요. 저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광개토 대왕 능비를 그려봤는데 좀 잘 그리진 못했는데 여기 밑에랑 위에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의 아들인 안좌왕은 문자왕과 같이 외교를 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안정적으로 땅을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 안좌왕은 2명의 왕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좌왕이 죽자 2명의 부인들이 자기 아들이 왕이 되게 하려고 싸우면서 내분이 일어나며 그때부터 고구려의 힘이 약해져 한강을 빼앗기는 손해를 입었어요. 그 다음 왕이 평원왕인데 이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결혼해 바보 온달이 멋진 장군이 된 이야기가 있지요. 평원왕의 뒤를 이어 26대 왕 임금인 영량왕이 수나라를 공격해 성을 빼앗아 수나라가 화가 나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수나라의 수군은 폭풍우와 해일, 육군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 군량을 수송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 철수했어요. 수나라의 왕인 문제를 죽이고 양제라는 자가 왕위에 올라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군사와 군량, 수송 인원을 다 합치면 160만 명이 넘었대요. 그런데 예상외로 고구려군이 강하고 유리했어요. 작전상 고구려가 보급로를 끊은 후 싸우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나라의 장수 우중무는 공에 눈이 멀어 3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왔어요. 그런데 수나라 병사들은 배가 너무 고파 공격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철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댐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다가 댐을 무너뜨려 살수에서 거의 모든 군사를 없애버렸어요. 이때 살아남아서 간 자가 30만 명인가 그거에서 한 3,500명인가 밖에 살아남지 못했대요. 이 멋진 승리가 곧 살수대첩이에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영량왕이 죽고 영류왕이 왕이 되었어요. 영류왕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넘보고 있던 터라 영류왕에게 을지문덕 장군이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니라고 조언을 했어요. 이 수나라가 이 전쟁 때문에 망하고 당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이 을지문덕 장군이 조언을 했는데 영유왕은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영유왕은 싸움을 하려 하지 않았기에 힘이 강력했던 을지문덕 장군이 연개소문에게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했어요. 연개소문은 당나라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영유왕은 역시나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영유왕은 연개소문을 북변 쪽으로 쫓아내 연개소문이 화가 나 왕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 후 영유왕의 아우인 장을 왕에 올렸는데 그 왕이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이에요. 이 조금 아쉽네요. 마지막 왕이라니. 고구려 강했는데 광개토대왕 덕분에. 연개소문은 자기가 대망리디라는 관직을 만들고 그 관직에 올라갔어요. 이때다 싶어 당나라에서는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이 잘 막아내었고 싸움에서 당태종은 눈에 화살이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되었어요. 그런데도 당태종은 양만춘이 뛰어난 장수라고 생각하며 안시성에 비단을 주고 갔어요. 여기 제가 연개소문 얼굴을 그려봤는데 되게 조금 많이 잘 그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연개소문을 그래도 너무 싫어하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좀 중요한 인물이라서 그쯤 갑자기 연개소문이 쓰러져 죽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싸우자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결국 힘이 없었고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보장왕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항복했어요. 슬프게도 화려하게 전성기를 누리던 고구려가 망했어요. 그런데 고구려를 되살리려고 하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있었지만 다 진압됐어요. 고구려는 끝내 살아나지 못했어요. 책을 읽다 보니 나라 밖에서 쳐들어와 막아내지 못해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분으로 인해 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리고 을지문덕 장군, 연개소문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제 영상 중에 나비야에 맞춰 고구려 왕 순서를 부른 영상이 있는데 왕 순서가 헛갈릴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